혹시 한국에서 땅을 갖고 계신가요? 아니면 앞으로 사실 계획이 있으세요? 그럼 오늘 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 전통과 요즘의 재산권이 딱 부딪히는 지점이 있거든요. 바로 보이지 않는 권리, 분묘기지권에 대한 모든 걸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진짜 큰맘 먹고 꿈에 그리던 내 땅을 샀는데 웬걸? 전혀 모르는 사람의 묘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. 와, 이거 정말 황당하겠죠? 이럴 때 땅 주인으로서 나는 과연 어디까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? 네, 바로 이 난감한 상황을 푸는 열쇠가 오늘 우리가 다룰 분묘기지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권리에 숨어 있습니다. 보이지 않는 권리, 분묘기지권. 그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. 법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. 좀 복잡하게 들리시죠?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. 조상의 묘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우리의 오랜 전통을 존중해서 다른 사람 땅이라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인정해주는 아주 막강한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 권리의 특징들이 정말 재밌습니다. 첫째, 등기부등본 같은 공식 서류에 나오지도 않는데 성립이 돼요. 둘째,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심지어 땅 주인의 소유권보다 더 우선시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물론 조건은 있어요. 보시는 것처럼 봉분이 있어서 누가 봐도 저건 묘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하고요. 또 이미 있는 묘를 지키는 권리지 없던 묘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절대 아니라는 점, 이것도 중요합니다. 아니, 이렇게 강력한 권리가 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? 법에서는요, 딱 세 가지 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. 자, 첫 번째 길. 이건 가장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입니다. 이름하여 승낙형. 말 그대로 땅 주인이 허락을 해줘서 묘를 쓴 경우죠. 요건은 아주 명확해요. 땅 주인이 네, 여기에 묘 쓰셔도 됩니다 라고 직접 말을 했거나 아니면 별말 없이 그냥 눈 감아준 경우, 이런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땅 주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나오죠. 이 경우에 땅 사용료,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료라고 하는데요. 이 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정답은 처음에 약속했을 때만 가능하다입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묘를 쓸 때 사용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속 공짜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또 실제 분쟁이 많이 생기는 두 번째 길로 가보겠습니다. 바로 취득시효형, 우리가 흔히 20년 규칙이라고 부르는 케이스입니다.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합니다. 여기 나오는 2001년 1월 13일. 이 날짜가 모든 걸 갈랐어요. 이 날짜 이전에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묘를 썼더라도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. 하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때부터 무단으로 설치한 묘는요, 20년은커녕 100년이 지나도 절대 이 권리를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.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죠. 자, 그럼 이 20년 규칙으로 권리가 생긴 경우 땅 주인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대법원 판결을 보면 땅 주인이 이제부터 사용료 내세요 라고 딱 청구한 바로 그 순간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년 넘게 쓴 것에 대해서까지 소급해서 다 내놔라 할 수는 없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. 양도용. 이건 어떤 경우냐면 원래 자기 땅에 묘를 만들어 놓고 그 묘는 그대로 둔 채 땅만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경우예요.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. 첫째, 내가 내 땅에 우리 조상님 묘를 만들었어요. 둘째, 시간이 지나서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. 셋째, 이때 이 묘는 저희가 곧 옮기겠습니다 같은 특별한 약속을 안 한 거예요.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땅을 판 사람을 위해 분묘기재권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. 그럼 이 경우에는 사용료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앞에 두 가지 경우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때는 땅이 팔린 바로 그날부터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자동으로 생깁니다. 땅을 새로 산 주인이 굳이 돈 내세요 라고 청구하지 않아도 말이죠.
그러니까 땅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경우가 가장 유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쭉 훑어봤습니다. 듣고 보니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돈 문제, 바로 사용료 문제 같죠? 각 유형별로 이 토지 사용료, 즉 지료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딱 비교해 드릴게요.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본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승낙형은 처음부터 돈 약속이 없었으면 사용료도 없다. 둘째, 20년 규칙형은 땅 주인이 돈 주세요라고 요구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, 남겨진 묘 유령은 땅이 팔린 그날부터 바로 자동으로 사용료 의무가 생긴다. 이 차이를 아는 게 분쟁 해결의 첫걸음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내 땅에 이런 묘가 떡하니 있을 때 땅 주인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아주 현실적인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이 네 가지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. 첫째, 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, 특히 그 운명의 날, 2001년 1월 13일이 기준점이 되겠죠. 둘째, 혹시 옛날 주인이 허락해준 적은 없는지. 셋째, 이 땅이 그동안 어떻게 팔려왔는지, 매매 과정을 쭉 훑어보고요. 마지막으로, 지금도 봉분이 잘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 만약에 이 조사를 다 해봤더니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것 같다? 그러면 절대로 마음대로 묘를 파헤치면 안 됩니다. 그때 땅 주인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무기는 바로 정확한 유형을 찾아내서 그에 맞는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에 있습니다.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분묘기지권 분쟁은 무작정 묘 파내라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전에 내 땅에 있는 저 묘가 도대체 세 가지 유형 중에 뭐냐, 이걸 법적으로 먼저 확정짓는 싸움이라는 거죠. 자, 오늘 이 분석을 쭉 들어보신 여러분,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땅 주인들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하고 또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을 만들어내는 건 과연 어떤 유형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